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2달 동안 준비한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TLT 그리고 TLT의 3배를 추종하는 TM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뒤에 표준 편차와 통계를 이용해서 어떤 매매 전략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목표인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채권이 사실 한 5년 정도에 우리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 때문에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고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됐죠.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미국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게 되고, 금리를 올리면서 반대로 가는 채권 가격은 엄청나게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80%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반 정도만 회복한다라고 하더라도 300%의 목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이 표준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만 더 이론을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보니까 높은 확률로 1% 혹은 2%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80%까지 떨어지는 것은 바로 방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방향성은 여기였거든요. 채권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물가가 잡혔으니까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 금리거든요. 실제로 미국 금리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금리를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980년도에는 석유 파동 때문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근데 경기 불안까지 같이 왔어요. 두 가지 상반된 경제 환경이 동시에 와버리니까 금리를 낮추려니까 물가가 부담스럽고, 금리를 올리려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삽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경기가 엄청 혼란스러웠고 금리가 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다시는 2000년대 선진 이후에는 이런 거는 결코 하지 말자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되 내리지 않되 방향성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차트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인 경우에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표를 봤을 때는 이게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인지 올려야 될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TMF가 잠깐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 재무장관의 지명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재무장관이 지명이 되면서 채권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TLT의 표준 편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정규 분포, 수익률의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정규 분포거든요. 자,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까지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는 68.3%의 확률로 1.2% 정도밖에 위아래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68.3%의 확률로 1.2%씩 움직였고, 표준 편차의 2배를 곱하게 되면 95.4%, 거의 대부분 이 확률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확률이 2.4%가 여기 오르거나 여기 떨어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매수하는 전략 자체가 이 표준 편차보다 바깥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전략으로 제일 쌀 때, 하루의 변동폭이 일정 부분을 넘어섰을 때만 매수하자라는 전략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때 채권은 거의 50%, 한 배를 추정하는 거 40%에서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샀을 경우에는 총 16번의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고 총 수익률은 22%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검증이 좀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TMF는요,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80% 빠진 거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저점인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빠진 거죠.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2023년에 9월, 10월, 11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38불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옥 같은 횡보장이 시작된 거죠. 섣불리 금리를 예측했다, 섣불리 데이터가 없이 혹은 일정한 내 감에 의존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횡보장에서 계좌는 녹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더 미리 시작했다라고 하면 더 힘든 시기를 보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이제 이 확률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면 5년 동안에 TMF의 차트를 보시면 82%나 하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해서 400불이 넘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50불이거든요. 자, 처음부터 채권을 한 방향으로 그냥 그 선물이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이런 일방적인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냐라는 거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방향성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했다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지금도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저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인데, 자, 저점이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방향성에 대해서 저점이다 하면서도 계속 밀렸기 때문에 저점이라고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좁혀본 결과 DI라는 지표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DI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실제로 위에서 떨어질 때 아래로 방향성이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 또 과거에 보면은 여기 아래에서 빨간색이 올라올 때도 방향성이 일관적으로 지속되는 모습 보였거든요. 자,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방향성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차트 중에서도 저점을 확인한 상태, 일목 하단에서 지지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매수하는 전략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TMF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속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스로 지금 우리 팀 속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여드리면 70불에서 속스의 표준편차 이시그마는 13%거든요. 13% 정도가 빠지면은 95% 확률로 이거만큼 빠지는 건데 13%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만 매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번이 더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만 매수했을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30불 초반대에 형성이 되는 아주 놀라운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확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고유의 속슬 같은 고유의 TMF 같은 그 ETF가 얼마나 많은 평균적으로 그 확률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고유의 그러니까 큰 변동폭을 벗어난 확률은 잘 없다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슬에 대해서 또 한번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지난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추정하는 TLT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빠지면은 올라간다라는 기본적인 채권의 특성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TLT라는 측면 오늘 자세하게는 안 다루겠지만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TLT를 3배로 추정하는 겁니다. 채권 가격에서 움직이는 변동성을 3배로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매 원칙입니다. 자, 마틴게일 전략 아시죠? 실제로 우리가 자산이 무한대로 있으면은 패배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졌을 때 사고, 빠졌을 때 2배로 사고, 또 빠졌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빠지면 4배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빠졌을 때보다 곱하기 2배로 하게 되면은 결국 한 번만 이기더라도 결국에는 승리로 결과적으로 끝난다라는 이 마틴게일 전략인데 미국 채권은 절대 안 망하기 때문에 돈이 무한히만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라는 거죠. 자금은 일시에 투입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원칙적으로 투입합니다. 바로 표준편차의 일정한 수준을 벗어났을 경우만 매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무한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2배를 굳이 하지 않고 똑같이 100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하락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입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번 튀어 오를 때 그리고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 그 수익을 오롯이 다 실현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패배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돈이 무한히 있다라고 하면 절대 패배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ETF처럼 망하거나 파산할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산업에서 망하지 않는 산업을 골랐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전제들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클을 버티는 건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측면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약간의 고점에서 조금씩 뭐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승에 대한 그 폭이 점차 작아지고 있고 고점에 대한 저항 부분을 약간씩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다른 실물 경제의 순환을 보면 꼭대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점을 찍고는 떨어지겠죠. 이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그런 판단을 감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표준 편차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점일 수도 있고 고점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하락폭을 기록했을 경우에 그 밑에서 사자라는 것이 이 큰 목표. 그래서 약세와 뭐 이렇게 있겠지만 사이클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하락하면은 오히려 더 강한 시그널이 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핵심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리마인드는 표준 편차가 핵심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데이터로 보여드릴 거고, 이 표준 편차 밖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기본인데, 시드를 좀 모아가는 전략에서는 제가 속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심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배도 그 시뮬레이션 해봤고 두 배도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TLT의 흐름, 최근 흐름, 그 다음 TMF의 최근 흐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적어도요 2년 내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대부분 완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고부터 1년 혹은 2년까지도 금리를 안 낮춘다? 감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최근 TLT의 모습을 보면 벌써부터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꼬리를 들고 있는 수준이 보여요. 그리고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물리지 않은, 지금부터 금리를 더 올려야지만 채권 가격이 빠질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방향성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는, 이런 짓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2000년도부터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다시 빠질 가능성은 크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상승에 투자하는 거고요. 변수는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거, 그리고 한 번은 꺾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개 보여드릴게요. TMF 9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9월 달이 실제로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많이 커졌을 때예요. 표준 편차가 좀 커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TMF입니다. 이제 우린 TMF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 시그널은 총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매수 시그널이 너무 적어서 조금은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이에 한 번 체결이 됐습니다. 매수 신호 한 번. 그러면은 13%나 수익이 발생하는 현재까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빠른 응답이 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021년 9월 달부터 2024년 12월입니다. 금리가 가장 저점에 있을 때, 채권 가격이 가장 고점에 있을 때부터 시작했을 경우에, 여기는 3표준 편차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혹은 3표준 편차로 하면은 진짜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99% 확률로 10% 안에 다 빠지고 오르고가 다 있다 보니까 한 번밖에 매수 신호가 안 왔어요. 그래서 76% 손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검증이 안 된 비추천하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채권 가격이 보합이거나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0.67입니다. 자, 그 사이에 달러는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달러 상품으로 보면은 이게 보합이거나 약간 약세지만 달러는 이 사이에 한 20%가 올랐기 때문에 또 수익률은 또 보면 또 추가적으로 달러로 인한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2.71은 너무 잦은 모습이 또 있어요. 근데 보시면 2.71로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에 32번이나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근데 수익률은 보합인 거죠. 근데 시드를 모은 상태에서는 되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그마의 경우에는 8번이 시그널이 왔어요. 이 시그마 같은 경우. 근데 이 시그마는 보시면 8번이고 1.03입니다. 우리가 매수 조건은 이 시그마 5.37 빠졌을 때 들어가는 전략이거든요. 1.03입니다. 주식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실제로 보시면 주식수는 3,200주고 얘는 8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주식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수를 모아가는 상황에서는 1시그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자금이 한정적이다라고 하면은 8번만 매수해도 비슷한 숫자로 평균 가상가를 맞출 수 있으니까 2시그마도 괜찮다라는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1시그마로 가겠습니다. 1시그마로부터 언제 데이터를 볼 거냐 하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10월 달부터 아까 12월 달까지가 지난 작년에 이 시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대감이 폭발했을 때 2달 사이에 채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 보시면은 3.43은 1시그마거든요. 1시그마. 근데 총 9번의 매수 신호가 왔어요. 이제 그럴 때 보시게 되면은 44%의 수익이 났습니다. 요때만 봐도 요때. 지금 이게 차트를 좁혀놓은 거라서 그렇지 이게 조금 오른 거거든요. 요만큼 오른 거예요. 근데 40% 수익이 났고요. 최근에 들어왔을 때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15%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변동폭이 되게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조금만 내려가면 변동폭이 또 커질 수 있는 거죠. 하락폭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1시그마로 진행을 할 겁니다. 21년 최고점부터 표준 편차 3.44거든요. 그래서 3.44로 시작을 할 거예요. 매수. 무슨 말이냐? 68.3%의 확률로 3.4, 3.4가 오르고 내리는데 3.4보다 빠질 때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날은. 혹은 못 샀다 다음날 아침에 사는 겁니다. 다음날 장 열리면. 그러니까 3.44가 시그널입니다. TMF가 3.44보다 더 빠지는 날이 있다 그러면은 시드를 모아갈 거예요. 50불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의 시드에 맞춰가지고 10주를 할 건지 혹은 100주를 할 건지 혹은 뭐 50주를 할 건지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자금 사정에 따라서 지금 속술도 해야 되고 TMF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쫄리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많이는 하지 않을 거지만 수익률에 대한 이 보상은 훨씬 크다라는 거죠. 속셀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반도체에 약간 고점 사이클에 이어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성숙기에 들어가는 단계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솔직히 걱정은 많이 안 돼요.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솔직히 크게 걱정 안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TMF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수익률, 그리고 확실하게 금리 인하가 된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수익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10주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랑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3.44 정도가 빠지면은 매수한다라는 건데, 표준 편차는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또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시황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의견 드리면서 오늘 하루에 그 3.44가 빠질 경우에 가격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가격이 근처에 오면은 멤버십 알람을 통해서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하셔서 이 멤버십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TMF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멤버십 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TMF랑 속설까지 같이 해드릴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 속설 이후로 TMF까지 같이 한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큰 수익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고 있으시거나 뭐 혹은 의견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카페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2년 내에는 쇼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실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